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을 포함하는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데니 첸 후보가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올 가을부터 모든 시형 아파트의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 스토브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재심사로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뉴저지에선 추가로 15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뉴저지 30대 한인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링컨 터널 인근에서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붕괴되며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져 오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차에 갇힌 아기를 구하기 위해 괴력을 보여준 아버지 영상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을 포함하는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마한 데니 첸 후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유칭 제임스 페이 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뉴욕시의원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섰던 첸 후보는 상대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38명은 부재자 투표 등록을 한 적이 없었는데 투표 당일 투표소에 도착해 이름을 제시하자 본인이 부재자 투표 대상이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에런 폴데나워 변호사는 페이 캠페인이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잃은 유권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증거를 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선거의 공정성과 결부되는 사건인 만큼 주 법원이 예비선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 첸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재자 투표 등록이 된 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선거의 무결성과 관련된 만큼 꼭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819표를 얻은 페이 후보는 181표 차로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페이 후보 측은 주 법원에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지난 16일 요청했으나 주 법원은 기각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민 1세대인 첸 후보는 뉴욕에 20년간 거주했고 목사이자 사회활동가로 활동했으며 과거 뉴욕시가 칼리지 포인트 쉘터 설립을 추진할 때 시위를 조직해 쉘터 건립을 무산시킨 인물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기 인덕션 교체 작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주택공사가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주방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스토브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설계 및 투자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 기온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석 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 주택공사는 2023년 가을을 기점으로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설치에 사용될 전기 인덕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교체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인덕션 제조업체들은 가스레인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업체 선정에 있어 제품 설치 및 사용이 편리한지, 오래된 건물에 설치가 가능한지, 사용하기에 실용적인 디자인인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제품은 우선 테스트 사용에 들어간 뒤 구매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에서 메디케이드 재심사로 4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주들에서 이달 말 작업이 완료되면 추가로 1,0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연구기관 KFF의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라 그동안 심사 없이 메디케이드 자격 연장을 이어오던 제도가 지난 4월에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32개 주에서 약 372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인구 밀도가 높은 11개 주에서 이달 말까지 메디케이드 심사 작업이 완료될 경우 추가로 1,0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약 108만 명, 뉴저지주에서는 35만여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모두 마치는 7월 말 이후 거의 1,500만 명에 달하는 미 국민들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미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300만 명 중에 주민 중 75%가 메디케이드 이용 자격이 있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구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대체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메디케이드를 상실한 주민들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대체보험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등록 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된 주민들에 한해 내년 7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 건강보험 시스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체 보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무보험 상태가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뉴저지의 30대 한인 여성이 체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수감 중인 뉴저지 한인 여성 유선민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뉴저지주 리버엣지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6세 유선민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유 씨의 변호사는 유 씨는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들의 죽음과도 무관하다. 검찰이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인정신문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결국 지난 4월 1일 숨지게 했다고 보고 보석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유 씨는 1급 살인 혐의와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 위해 혐의 등 총 3개 혐의로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1년 2개월 동안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유 씨 가족 측은 여전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 씨의 가족은 최근 유 씨의 결백 주장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6일 현재 1,4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가족들은 청원에서 실질적인 증거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수감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고통에 있다며 검찰은 아기의 비극적인 죽음에 엄마인 유 씨가 연루됐다는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다. 더욱이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유 씨는 1년 2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사망한 유 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중에서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습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유 씨는 출산을 결심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지만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가 컸습니다.
유씨 측은 아기가 복잡한 의학적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명확히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과실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유씨 측은 엄마의 오랜 부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5살 딸과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 유씨를 돌려보내달라, 유씨의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뉴저지 리버 엣지에서 교육 상담가로 일해왔고 중국인 남성인 윌리엄 첸과 결혼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맨하탄에서 대형 크레인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링컨 터너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근처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뉴욕 맨해튼 링컨 터널 10번대로 공사장에 인근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설치된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는 중 무너져 주차해 있던 차량과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쓰러지던 크레인이 근처 건물에 부딪히면서 옥상 건물 벽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50m가 넘는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근처 건물이 크게 흔들렸고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엔진 부분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크레인 기사는 소화기로 불이 잡히지 않자 탈출했고 타워 크레인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타워 크레인 중 일부 구조물이 추락한 소리를 들었다는 뉴욕 시민은 큰 폭발음이 났다면서 이후 화염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셉 파이퍼 뉴욕 소방국 부국장은 자칫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d a collapse. The top part of the crane, the boom, and a 16-ton load crashed to the ground. At that point, we had injuries to civilians and firefighters, but they were minor. 사고 발생 이후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근처를 지나던 지하철이 오전 한때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으며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현재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100도에 이르는 폭염이 미 남부를 중심으로 2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에서 차에 갇힌 아기를 구하기 위해 괴력을 보여준 아버지 영상이 화제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남부 할링겐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갑작스레 망치로 차 앞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차 안에 있던 갓난아기의 아버지로 차 안에 열쇠를 두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차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자 상황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차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흰 셔츠를 입은 남성도 망치를 가져와 도왔습니다. 이후 차량 유리창 전면이 완전히 박살났고 흰 셔츠의 남성은 깨진 유리창 틈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할링겐 지역의 기온은 화씨 100도를 넘었습니다. 아이가 구조되기 전 얼마나 오랫동안 차 안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 내부가 20도까지 가열됐는데 단 10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링겐 경찰서의 레리 무어 경사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아기는 안전하고 건강하다며 아버지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 과실 혐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체온은 어른보다 3배에서 5배 더 빨리 상승한다며 아이를 차 안에 두면 아이의 체온은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상황은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던 대형 IT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뉴욕의 경제적 미래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대형 IT 그룹의 성장은 세수를 늘리게 했고 팬데믹 기간과 2008년 금융위기 동안 다른 부문의 해고자들을 흡수해 뉴욕 경제를 더 굳건히 했습니다. 메타는 맨하탄에서 올해 약 1,700명의 직원을 해고한 후 사무 공간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는 또 뉴욕 허드슨 야드와 파크 애비뉴 지역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도 세계 무역센터 내 16개 층 중 5개 층을 재임대하려 하고 있고
트위터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필요하지 않은 공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부터 유럽 여행 시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 웹사이트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방문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수수료 $7 79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원서는 접수 직후 대부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4일에서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원서가 승인되면 이 허가서가 통용되는 유럽 국가에서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으며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연방국세청이 미납세금 환수를 위해 납세자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는 일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RS 직원을 사칭해 기승을 부리는 사기 방지는 물론 납세자와 IRS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RS는 불시 직접 방문 대신에 예약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대면 면담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세금 관련 서류와 정보를 함께 제공해 불필요한 재면담을 줄여 시간과 경비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예고 없는 불시 방문은 $10만 이상 체납자 등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의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동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도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연방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스턴 소재 비영리기구 민구원을 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연방교육부를 상대로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레거시 입학 제도가 흑인과 라틴계, 아시아계 등 유색인에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하버드대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흑인 및 라틴계 공동체를 대리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